네, 반갑습니다. 7월 13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일단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위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항대에 진입한다. 자, 그럼 이 저항대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연속 상승,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포지션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항대에 딱 걸려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서 이제 깔딱깔딱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갈 거고요. 자, 수급은 지금 현재 매수 중입니다. 아, 좋아요. 네,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보다 더 확장된 수급 동향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 주가가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기술적 반등 절대 잡지 마시고요. 왜냐면 기술적 반등은 반등도 짧고 올라가다 말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잡지 말고 추세를 따라가자. 추세가 상승하는 거, 추세가 좋아지는 거, 그런 것들을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270까지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21선 저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딱 걸쳐지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이 정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딱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넘어가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좋죠. 아니면은 살짝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1250, 3250이요. 요 정도 라인 때 지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틀 연속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게 금요일날 달아놓은 꼬리까지 합치게 된다면 3일이거든요. 하나, 둘, 셋, 3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이면 살짝 들어오거나 옆으로 서주는 모습만 나타나도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부담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자체도 추세를 상승시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저항을 넘어갈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수급에게 달려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항대 넘어가게 되면 또 나오는 게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또 저항이거든요. 뭔 저항이 이렇게 많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런 거예요. 조정이 들어가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드크로스 해소하기 위해서 저항을 여러 번 돌파한다거나 아니면 횡보로 시간을 좀 오래 끈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어제 저녁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요. 21선 근처에 오면은 팔아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물렸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항을 자꾸 넘어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확 뚫고 넘어가 버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걸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위쪽에서 나오는 압박감, 21선 넘어가면 또 전고점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려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본전이 왔을 때 강력하게 매도하고 싶겠죠. 그런 모습들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은 열려 있어요.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인데, 자, 이쯤 올라왔으면 신고가 한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닥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1050포인트,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금방 넘어갈 수 있죠. 뭐 0.56 정도만 더 올라가도 이제 뭐 신고가에 다다라는 모습이 될 테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좋아요. 그래서 역시 중소형주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계좌 한번 딱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아, 중소형주가 역시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한번 알아볼까요? 수급이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외국인들 순매수. 지금 우상향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 순매수. 어제 대비해서 확실히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방향성도 좋습니다. 이쯤 된다면 연기금이 아, 난 이제 안 갈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짝 꺾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모양새들로 매수를 좀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연기금하고 뭐 엮일 필요가 없겠고 금융투자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쪽 잘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나머지 것들이요. 네, 이것들은 지금 현재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급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총 상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반등을 조금씩 해주고는 있는 모습이에요. 하이닉스도 2.5% 올라왔어요. 하지만 어때요? 아직도 갇혀있는 모습이죠. 자, 추세가 계속 하향하고 있는 거고요. 반등이 계속 약합니다. 삼성전자 뭐 말할 거 없죠. 8만원 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할 것 없고요. 카카오도 반등이 약하죠. 근데 네이버는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개를 봤을 때 무엇을 매수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네이버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카카오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답답한 모습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얘들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지선 통과해서 좀 올라갈 것 같다 싶었는데 그런 모습은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저항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즉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단기적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단기적 조정 라인에 갇혀서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좀 재미없게 늘어진다거나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 어때요? 카카오 게임즈 어제 조금 내려가더니 반등 나오는데 요거 속지면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어제 떨어지고 나서 5일선 회복하면은 뭐 더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과매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모습 나타났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려면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양봉이니까 좀 버텨보겠다 괜찮아요. 양봉이니까 버티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음봉으로 바뀐다거나 또는 다음날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CJ는 오늘 4%대 하락합니다. 뭐 일단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얘네들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진단 키트라든지 또는 뭐 그런 바이러스 약품 뭐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 작년도에 워낙 많이 크게 해먹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뭐 지금 천보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 뭐 괜찮은 것 같다. 네, 나쁘지 않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뭐 종목 상황들 보시면 그렇게 나쁘다거나 힘들다거나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월급 종목 중에서 삼성 SDS도 오늘 짜잔 하고 올라가서 야, 지금 순식간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요 밑에 샀는데 요렇게 그죠? 제가 금요일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사셔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수익이 좀 잘 나네요. 네. 그다음에 계양전기도 오늘 반등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따라가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선까지 들어왔다가 반등 나가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네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들은 어디까지 들어왔다 움직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KTIS도 조금 더 올랐어요. 물론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3,2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네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의 목적은 뭐예요? 수익이죠. 내가 뭐 저항을 넘어가서 뭐 우주권까지 달려간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수익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단돈 100원이라도 단 1%라도 내가 수익을 보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다. 아시겠죠? 네 꼭 그런 관점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욕심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고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11시 10분자를 보면은요, 기관들이 오늘 네이버 삽니다. 삼성전자 사고 있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내려가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천보, 솔루스 첨단 소재, 포스코 같은 경우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플랫폼을 이렇게 좀 잡아가는 것 같긴 한데 물량이 워낙 적어가지고 뭐 이렇다 뭐 방향이 이렇게 잡혀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오비고라는 종목 이거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죠. 요거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런 것들은 이제 문 안 닫으면 바로 네 아시죠?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21,000원쯤 봐야 되겠네요. 10% 미만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은 물량 나오면 매도하는 게 정상이고요. 수익을 냈다. 내가 이제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적당한 차익 실현을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근데 15% 20% 이상씩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하게 되면 다음날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만 21,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차익 실현도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LG화학 팔고 있죠. 그 다음에 컴투스 이런 종목들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 외국인들도 볼까요? 외국인들은 뭐라고 있을까요? 하이닉스 매수가 있네요. 오늘 조금 올라온 이유가 거기에 있네요. 근데 매수 수량이 많지 않아요. 팔아먹을 때는 엄청 팔아먹더니 매수는 진짜 눈꽃만큼 하네요. 네, 삼성전자 우선 좀 팔아먹고 있고요. 현대차, HMM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HMM은요 주가 흐름이 여기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43,000원 그러면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위치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진원생명과 이런 것도 매도하고 있네요. 이거 끝났죠, 이제. 이젠 끝났어요.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델타 바이러스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외적인 것들, 뭐 이제 뭐 풍력 이런 것들, 요즘에 좀 이런 거 올라가대요. 친환경 이런 쪽, 네 그런 쪽으로 좀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라서 그런 쪽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일단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네 시장이 조정 구간을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고 자기 추세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항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공략 들어가는 거 아시죠? 신규 종목 자꾸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터닝해서 올라간다, 유지점을 잡아내고 올라간다 그럴 때 추가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 주시면 훨씬 더 단단한 계좌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종목 숫자를 늘리기보다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정비하시는 전략으로 가보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13시 30분부터 네,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 13시 30분에 시간 내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무료 라이브 방송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라이브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